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바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 1번 순위를 받으신 이애란 선생하고 그 다음에 엄마 방송으로 유명한 사실은 할머니 아닙니까? 그죠? 연세가 60 넘은 우리 주옥순 여사는 3번이죠. 네. 두 분을 모셨는데 여자 전사입니다. 여성 전사인데 요새 선거운동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뭐 거의 선거운동은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참 오프라인에서는 좀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 제가 이 나이를 먹도록 선거를 이렇게 치러본 건 처음이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해란 대변인은 한 번 했잖아요, 옛날에. 2008년도에 비례대표 그 이건계 변호사님께서 실향안보당으로 이제 자꾸 요청을 하셔서 그때도 이제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 하고 지금은 또 상당히 사회가 많이 바뀌었고 뭐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은 이게 지금 또 군소정당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죠. 좀, 이렇게 거대 정당에 못 가고 늘 군소정당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메시지도 많이 오고, 저희들을 응원하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고요. 식구들 찍겠다. 주변 사람들한테 저보다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 기독자유통일당이 상당히 선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1번 이해란, 2번 김성규 전 국정원장, 3번 주옥순 여사, 4번이 김석훈 전 안산시의회 의장, 5번 송혜정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이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영일 변호사, 지금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7번이 현숙경 바른영어문학회 편집위원, 현 바른인권여성연합연구소 권오형 한국 YMCA 서울 YMCA 감사, 9번이 오현민 태아사랑운동연합 경북지부 대표, 10번 윤재성 4세대 바로 세우는 합동의학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두 분이 이제 여성으로서 1번, 3번이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유권자들한테 어필을 하면은 표를 많이 줄 것 같습니까? 이제 저야 뭐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우파 애국 세력들은 뭐 저를 흔히 인정을 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작년 8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광화문 이성만 광장에서 참 그 눈비를 맞으면서도 정말 가멸차게 저희들이 활동했는 그것에 아마 저에게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주옥순 후보, 이제 후보입니다. 그죠? 후보께서 전번에 발대식 할 때 짤막하게 연설을 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아주 근사한 말을 하시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방송에서 근사하다고 이렇게 편들면 안 되는데,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이승만을 통해서 건국을 하시고, 이 자유통일당을 통해서 자유통일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해란 후보는, 하나님이 나를 앞세워가지고 목숨 걸고 자유통일 하라고 시킨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보내주셨죠. 아주 짤막하면서도 메시지가 분명한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구속되어 있으니까,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죠. 엄청 제약이 많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예배를 또 주도하셨고, 또 집회를 주도하셨고, 이러신 상징성이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께서 지금 감옥에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정광훈 목사님께서 억중에 계시지만 끊임없이 억중 소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기 예, 때문에 예.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도 전화를 받았는데 강화문 광장에 나갔던 예, 예. 모든 태극기 세력들은 정광훈 예. 목사님의 그 이 옥중 소신을 받아보고 있고 예. 또 이 기독 자유통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보내주셔서 그 어렵지만 예.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번에 그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예, 그렇죠. 게 나와가지고 이게 한 당이 여러 뭐 득표율을 많이 차지한다고 그래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꼼수를 써가지고 그 비례당을 몇 개를 만들었어요. 예, 뭐 시민당. 공식적으로 만든 게 2개고 여러 개를 또 만들었어요. 여러 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 꼼수를 아직까지 알아채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어느 도움이 한 되는- 군데만 많이 져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좀 빨리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뭐 이 정당은 37개나 등록을 해서 엄청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그 객관적으로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러니까 인정이 된 그 군소 정당으로서 이 보수 진영의 정당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번에 유권자들이 지혜롭게 좀 투표를 해주셔야 보수 진영이 표를 많이 깎아먹지 않고 그 전열을 갖춰서 그 이 좌파 세력과 싸울 수 있다. 이 말씀 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래 한국 땅에만 몰표를 줘야 된다. 줘야 된다 하는 게 계산이 안 맞고 네. 지금 저 여권에서 하는 식으로 네. 몇 개 정당에 분산해서 네. 표를 주는 게 오히려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예. 우리 조옥순 후보님 오늘 오전에 예. 그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이 기독교 단합에 대해서 규탄 대회를 열었더라고요. 예, 기자회견. 그게 어떤 취지입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의 이 문재인 정권이 예. 보이지 않게 예. 이렇게 이제 기관이나 쉽게 말하면 우한 폐렴을 이거 빙자해서 빙계. 예. 기독교 예배를 탄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탄압이 뭐 다른 교회 대형 교회도 많은데 유달리 예. 이 사랑제일교회만 예. 이렇게 집중적으로 와서 경찰이 거의 뭐 한 500명 가까이 와서 예. 우리 예배 보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해 탄압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이것은 기독교 탄압 플러스 특별한 단체, 그리고 교회,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 이것을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탄압하는 걸로. 그러니까 서울시가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네. 예배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네. 그게 다른 교회가 아니고 딱 한 교회. 예, 사랑이죠. 사랑제일교회만 교회만 찍어서. 예, 찍어서. 하고 다른 쪽은 공고이죠. 공고죠. 다른 공고인데. 네, 많이 공고. 이번엔 행정명령이니까 이거 어기면은 뭐 네. 벌금을 300만 원씩 개인에게 물리겠다고, 300만 원을 물리겠다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왜 종교 탄압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종교 탄압이라는 거는 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종교를 이 문재인 정권이 오히려 이 정치적으로 예. 이용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굴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 주일날 되면 교인들이 더 많이 모이거든요. 예. 더 많이 모이고 또 이 종교를 어떤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국민으로서 예배 볼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제 방역 조치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합니까? 네. 아직은 확진자는 전혀. 여기서는 한 사람도 안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럴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는 전부 뭐 이탈리아 같은 데는 특수한 경우지만은 공장까지 멈추게 하고 출입 금지까지 시키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조금 득표에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미국은 예. 예배는 헌법에 예,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기본권이다 이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은 되지만 강제로 탄압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 9만 거의 한 10,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
기독교인은 예배를 통해서 뭐 하여튼 기독교인 그 감염자는 14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신천지 빼고. 신천지는 포함해서 그렇죠. 아닙니다. 신천지 빼고. 신천지는 아니고요.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회이기 이단이다, 때문에 예. 그거를 교회에다가 이렇게 예. 엮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의도가 나쁜 예. 그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감염된 이 사람들도 보니까 교회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뭐 PC방이라든가 예. 이런 뭐 중국에 갔다 왔다거나 예. 뭐 이런 경우 때문에 감염된 부분이 많거든요. 예배 때문에 감염된 건 아닌데 이렇게 예배를 싸잡아서 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무슨 슈퍼 전파자나 되는 듯이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아주 정치적 의도가 고약하게 나쁜 이런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지하철도 다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하철은 1시간 넘게 타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대면하는 이 거리가 교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짧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놔두면서 무슨 교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줄자를 들고 와서 재보고 뭐 그 교회 그 경찰들을 대거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민주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아주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사회주의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그 통치자들이 해왔던 수법이랑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중국은 이런 역시 지금은 정치 계절이니까 모든 것이 득표에 도움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들은 중에는 상당히 부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교인들, 특히 개신교인들은 이건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하면은 기독자유통일당에 표를 몰아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계산도 있습니까? 근데 제가 아직 뭐 이렇게 정치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로 진실을 말하고 싶지 뭐 이 표를 계산해서 기독자유통일당이 저는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자유통일당이 이번에 득표를 하려면 역시 개신교인들의 지지가 필요한 거죠. 100%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말을 꼭 넣고 얘가 기독자유통일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당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꼭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제가 그 포항에 그렇죠. 고향 포항이시죠? 포항에 그 사실은 자유한국당 이 미래통합당 바뀌기 전에 예비 후보로 거기 이제 등록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거의가 다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지 일반 이 시민들은 그 나라에 대한 애착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전혀 없지 않겠지만 이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첫째로 뭐 이 기독교는 탄압받는 거는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탄압하지 뭐 다른 종교가 탄압은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포항에도 거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아주 쟁점 하나가 이 기독교인들이 의석수를 가진 정당을 하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만들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죠. 그러면 한국 교회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라든지 정광훈 목사의 구속 이래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마음껏 이렇게 성공도 못하는 게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그걸 보충합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방송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조갑제 방송이나 다른 정규제 방송이나 뭐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후보들이 다 또 훌륭하시니까 같이 다니면서 그럼 교회에 가서 지금 호소를 하기는 좀 어렵죠. 교회에서 안 모이니까.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보면 이 비표라 그럽니까? 그거를 착용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문이 닫혀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이 특별히 뭐 중도층에 속하는 예. 그 교인들은 오히려 더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있고, 또 한 가지 그 2016년 선거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사실 이 기독자의 통일당이 그 연역이 되게 깁니다. 한 20년 그렇죠. 됐거든요. 예, 그런데 저도 2010년도에는 기독자유당을 제가 투표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기독교가 무슨 정치를 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 2016년도보다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교회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요.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 성도들이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 이 낙태, 이런 거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고 계셨는데, 이 문화 막시즘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계셨는데, 지금, 이 2019년부터 이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그 표면에 막 드러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 이거 뭐 잘못됐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특히 이번에는 태극기 이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이 기독자의 통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늘어서 기존의 확실한 지지층에서 더 보태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선거를 치르지만 오히려 이런 속에서 기독교적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전에 인간으로서 할 일은 다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조옥순 후보님은 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은 항상 여성의 시간이었죠. 네. 여성의 시간 사회를 보셔가지고 아주 사회를 잘하시고 또 거기 등장하는 분들 중에 이번에 몇 분이 또 비례 후보로 발탁이 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 신도들 플러스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왔던 사람들을 그 추억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때의 감동을 이번 표로 이제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주 여사님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이 광화문 광장에 왔던 사람들이 기독자의 통일당을 찍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할 것 같습니까? 지금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가시고 이 집회가 조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잊기도 잘해요. 그런 게 있죠. 냄비건성이 있어가지고 또 막 하다가 또 식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정말 그 에너지를 분출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왜 다르게 보냐면요. 그분들이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 달려나왔던 것은 레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달려나왔던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대한 엄청난 그 애국심 그리고 나라가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어떤 그런 걱정 때문에 달려나오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집회가 중단됐다 그래도 지금 계속 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갈급한 마음이 더 지지를 만들어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그 태극기 집회를 제가 한 4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보고 전화를 받아보면 우리는 요즘에 비록 강화문 광장은 못 가지만 정강훈 목사님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고 너희들을 지지해준다. 꼭 그 기독자의 통일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격려 메시지를 저만 많이 받나? 저는 많이 받기 때문에. 저도 봤죠. 조옥순 후보님은 지금 연세가 거의 70 앞두고 있죠. 53년생. 그러니까 67. 67이고 우리 이혜란 후보는 50대죠. 50대인데 그렇게 굉장히 젊게 보입니다. 두 분은. 제가요? 역시 감사합니다. 싸우니까. 싸우면 젊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기독 자유통일당의 그 이념을 기독 자유통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죠? 기독교는 역시 인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독교 자유통일. 그런 점에서는 이름을 참 잘 지은 정당인데
네. 특히 오늘 보니까 말이죠. 작년 11월에 왜 탈북 어민들 2사람이 완 걸 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가 예. 살인을 했다 해가지고 네. 잡아가지고 강제로 부송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예, 예. 그에 대해서 유엔이 조사를 했는데 어제 그 유엔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기구가 4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뭐 보고관도 있고 뭐 네. 고문과 납치를 방지하는 무슨 조약 담당 예, 보고관 이 4사람이 공동 성명을 냈어요. 네. 공동 성명을 내가지고 이상하게 문재인 정부하고 김정은 정권에 똑같이 경고를 했어요. 네.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세상에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똑같은 인권 침해자로 규정이 된 거라. 저는 김정은보다 문재인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왜냐면요, 저희들이 북한에 알아보니까 예. 그 청년들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죽은 사람이 없는 살인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손잡버려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16명을 살인했다고 하는 흉악범의 예. 굴레를 씌워가지고 강제 북송한 거는요, 인간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헌법 위반, 헌법 제3조 위반인데. 예. 예.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예. 저희들은 너무 분노합니다. 예. 그런데 이 기독자유통일당이 아까 말씀하신 여기 자주 나오는 구호가 십자가와 태극기가 맞는다. 네. 십자가 태극기가 만나고 네. 뭐 악령과 대결할 때 성령의 힘으로 한다. 네, 뭐 맞습니다. 이런 말이 뭐 귀에 쟁쟁한데 네. 그게 어느 한 누럴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게 이제 벌써 봄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는 사람들 옆에 주변에 보면은 그때의 기억을 아주 되살리면 기분이 좋다는 사람 많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정광훈 목사 또 아주 위트 있게 네. 노래도 부르면서 찬양도 잘하시고. 했던 미스터 트롯이라고 아, 네, 이런 거 정말 붙였는데 그분이 지금 말도 아닌 제목으로 감옥에 가 있고 오늘 지금 이제 네. 병보석 신청이 어떻게 예. 되냐.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광훈 목사님. 안 전에 진단서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대요. 네. 아니 진단서를 보니까 목 수술을 해가지고 새를 박아놔. 박았고 그 말고도 이분이 당뇨병도 있고 해가 당뇨가 심해요. 하여튼 7개 병상이 있는데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자칫 잘못하면 급사한다고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병보석 신청을 했습니까? 네. 아, 오늘 재판을 했는데 이제 오늘 밤늦게나 내일 아침에 나올 거라고. 나옵니까? 뭐가 아니 있어요? 결정이 난다고. 결정이 난다. 판결이 날 거라고. 우리 조옥순 후보님은 나이가 아마 우리 정광 목사와 비슷할 겁니다.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어려요. 그 가까이서 본 우리 정광 목사는 어떤 분입니까? 제가 신앙생활 한 지 거의 한 40년이 예, 됐는데 예. 제가 가장 대한민국 존경받는 목사님 김진웅 목사님 예. 그 옆에서 제가 한 20년을 이렇게 아, 모셔봤고 그렇군요. 예. 또 이제 가까운 목사님들 이렇게 보고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예. 작년 6월 달에 이제 예. 문재인 하야 7가지 예.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말 찾아가서 야 이거 이제 같은 동지를 만났다 이래갖고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가까이 본 정광훈 목사님은 이 언론에 왜곡된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전혀 아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소탈하고 정말 꾸밈이었고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아니 목사님 그 얘기는 좀 너무 솔직해서 좋겠습니다 이래도 아니 괜찮아 그냥 해도 돼 이럴 정도로 너무나 감춰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분이 저 감춰지지 않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저걸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그냥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 문재인 하야 1200만 서명 운동을 엄마 부대 동원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번 선거의 하나의 미지수인데요. 네. 서명한 분이 1,0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한 1,600만 그럼 그 서명한 사람이 기독자유통일당을 찍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선거운동을 안 합니까? 할수록 그거는 선거 그렇진 않고요. 선거운동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나중에 소명운동을 할 때 아. 사람들이 의심을 해서 예,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활용하면 안 되죠. 안 되게 하지 되죠. 않는 것으로 알고 않는 있습니다. 걸로. 네, 종교하고. 안 됩니다. 네. 예. 네. 공정선거 하시려고. 예, 네, 네. 공정선거를 공정선거 예, 하시려고. 해야 되고 예. 저도 이제 종강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6월 8일에 그 종강 목사님께서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하야하라 시국선언 하실 때 저도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이게 이 좌파 쪽에 서 있는 언론들이 막 비난을 엄청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대체 무슨 욕을 얼마나 하는지 그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욕하는 건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쭉 찾아보다가 어느 날 유튜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유튜브인데 정강원 목사님을 엄청 지금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언어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목사님이 용감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로 정강원 목사님을 이게 좀 이상한 말 했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목사가 여자 관계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돈을 모았다고 막 계속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은 깨끗하게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올바른 지도자를 만났다. 올바른 투사를 만났다. 깃발 들고 나가는 사람이 이제 제대로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더욱더 정강원 목사님을 지지하게 됐고, 그래서 10월 3일부터 왜 철야 청와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엿새 동안 저도 철야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유튜브도 없고 그래서 새벽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서 정말 깜짝 놀란 게, 거기에 나오신 대부분의 철야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90%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올라오셔가지고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보고 저는 탈북자로서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겠구나. 대한민국의 이 힘,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이제 나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정강원 목사님이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가 계시는데,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정강원 목사님을 더 높이 들어 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지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정광훈 목사처럼 용감한 사람은 처음 봤다. 맞습니다. 그러고 그분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한다고 할 때 안 된다. 그냥 무슨 말씀하면 좋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김문수 지사는 지금 공동 선거대책 아니요. 위원장입니까? 선거대책 본부장으로. 김순교 원장님이랑 같이. 그러니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김문수 지사가 돌아오셔가지고 힘이 되죠. 힘이 되죠. 힘이 되죠. 많이 힘이 됩니다. 오늘 또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지사님. 그분은 글도 잘 쓰거든요. 아주 논리적인 글을 쓰는데 그런데 지금 이 여론조사 할 때 이 기독자유통일당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름을 안 올립니까? 그게 잡히지가 않던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안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죠? 우리는 현직 의원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현재 의원이 아웃이 안 됐으면, 사퇴가 안 됐으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보니까 군소정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근데 최근에. 순번이 몇 배입니까? 19번. 19번.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기어일보에서 한 거를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이 있는 정당보다 좀 지지율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보니까 이건 60대 이상은 아니고 60대 이하에서 그 여론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기독자유 통일당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기억일보가 인천,
수원 이런 지역에서 이제 했는데요. 인천 지역에서는 1.9% 기독자의 통일당이 나왔고요. 수원 지역에서는 1.1%를 받았는데 친박 신당보다는 좀 더 높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이제 우파 정당 중에서 세 당이 이제 기독자의 통일당, 그다음에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이 세 당이 표를 좀 가를 가능성이 있죠. 있죠.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3.3% 이상만 하게 되면 연동형에 따라서 또 다른 데 표를 가져올 수가 지금 있으니까. 그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까? 근데 그 계산이 계산이 어렵죠. 몇 퍼센트를 받아야 몇 퍼센트 어디서 또 연동형을 가져오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우리 정광훈 목사 이야기는 300만 표 이상 자신 있다 이거죠? 500만 표까지도. 500만 표까지도. 300만 표 이상은 최저선으로 봐야 되고. 최저선이고. 그럼 여석 후보가 한 대여섯 석은 나오는데. 되지 않을까요?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시간이 이제 딱 2주 남았는데 앞으로 2주 동안 근데 이게 이 정광훈 목사 그리고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에 대해서 기성 언론이 그동안에도 그랬고 상당히 냉담했죠. 그죠? 외면마요. 그 다음에 정당을 만든 뒤에도 거의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성 언론이. 그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 고민 많죠? 고민 많습니다. 그런데 유튜버들은 새로운 매체가 있기는 하지만은 역시 선거에서는 이게 약하거든요. 그럼요. 그럼 그 이외에는 이런 게 있죠. 뉴스를 만들어내야지. 뉴스를 만들어내면은 보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오늘 종교 탄압 그산 대회를 한 것도 뉴스를 만드는 건데 오늘 기자들이 많이 왔습니까? 많이 왔습니다. 주로 기독교 언론에서 많이 와가지고요. 외제 언론은 우리나라 일반 언론들은 거의 뭐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뉴스를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지금 언론들이 철저히 이제 외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차별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불공정한 거죠. 공정을 떠드는 정부 하에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공정이고 불평등이고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거 정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운동하는 거하고 정치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죠? 달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제약을 좀. 운동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선명하게 하는 게 운동인데, 정치는 역시 표를 얻기 위해서 뭐 굽혀될 땐 굽히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 두 분 다 운동 스타일로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 스타일로 선거운동. 정치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고요. 운동하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님, 지금 한국은 원칙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너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원칙이 사라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동안 자유통일 칼리지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교육도 해보고 이렇게 많이 만나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칙에 대한 갈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작용으로 저희들은 우리가 관용적으로 대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원칙을 너무 지나치게 탈선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용은 필요하고 관용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타협을 하는 것은 국가를 망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요. 후보를 심판하는 선거이기도 하지만은 국민 스스로가 심판받는 선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국민이 자유와 부여를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선거인데, 그렇습니다. 혹시 뭐 지금 제일 바쁠 때 이렇게 시간 잡아 놓는 게 이게 좀 죄송한데, 혹시 뭐 하시는 말씀 없습니까? 유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유권자에게 제가. 어차피 제가 이제 제 여성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 국가가 너무 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정치에 들어왔는데, 저는 지금의 기존에 하던 정치인들보다는 뭔가 다르게 국민들이 생활 정치로 저는 접근하고 싶다. 그리고 봉사 정치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정말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아예 보여주겠다. 저는 이것을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실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대변인은 네. 저는 23년 전에 탈북한 탈북자입니다.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참으로 좋은 나라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드신 대한민국 국민들을 존경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나만 탈북해서, 우리 가족만 탈북해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정치인이 돼서 반드시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려왔고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셨던 위대한 나라를 반드시 선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 왕조 세습 집단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영원히 불안과 고통 속에서 언제든지 터질 줄 모르는 그 전쟁의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정치인이 된다면 반드시 한반도에서 이 위험의 근원을 없애버리는 일에 반드시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이런 방송을 하는 거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14일 동안 열심히 뛰어서,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스스로를 심판하는 거니까, 하여튼 4월 15일 밤 8시부터 개표하겠죠. 그때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폐 좌파를 반드시 무너뜨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